지난 시간에 문장이 확대되는 두 가지 방식,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어진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개인 혼문장이 여러 개 이어져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술어가 최소 2개 이상 있다는 건데요. 서술어 개수만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서술어가 있다면 생략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무조건 주어는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주어와 서술어 관계에 있는 단위를 절이라고 했으니까 이어진 문장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절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각각의 혼문장이 이어져서 겹문장, 그 중에서도 이어진 문장을 만들게 되는지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59쪽의 예문을 봐주세요. 준수가 노래한다. 세인이가 춤춘다. 이 두 문장을 어떻게 하면 나란히 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란히 이어질까요? 이 두 문장을 그리고 라는 의미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그리고 라는 의미가 포함되면서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 한다 라는 부분이 하고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 준수가 노래하고 세인이가 춤춘다. 이렇게 나란히 이어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잠시 복습을 위해 제가 밑에 품사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붙여 놓을게요. 영상 잠시 멈춘 뒤에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다음 예문을 볼게요. 너는 배를 좋아한다. 나는 배를 싫어한다.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이으면 좋을까요? 의미가 자연스러우려면 그러나 라는 의미를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한다를 좋아하지만으로 바꿔서 너는 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배를 싫어한다 라고 문장을 이으면 되겠고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배를 이라는 목적어는 앞에 나오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서 교과서 160쪽에 있는 예문들을 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을 합쳐서 이어진 문장으로 만드는 활동인데요. 의미가 자연스럽도록 한번 잘 이어보겠습니다. 우선 비가 왔다, 바람이 불었다.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이으면 좋을까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은 단순 나열이죠.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여기서 오고의 고 부분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문장을 볼게요. 비가 왔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여러분, 소풍을 연기했대요. 왜요? 비가 와서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로 소풍을 연기한 게 되겠죠? 그래서의 의미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바람이 불었다. 여기서 와서의 서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동생은 김밥을 먹었다.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이 두 문장의 내용은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지만의 지만으로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동생은 김밥을 먹었지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이러면 앞뒤 두 개의 문장을 반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만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그리고 비가 그치다.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이 두 문장은 어떻게 연결하면 자연스러울까요? 지수가 외출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필요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비가 그치는 조건이 되면 지수는 외출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가운데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해 볼게요.
비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만들 수 있겠고요. 가운데 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의 문장을 더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예문들을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겹문장을 공부하면서 봤던 문장들인데요. 이미 겹문장, 즉 이어진 문장의 형태로 제시된 거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하나의 문장을 두 개의 헛문장으로 나눠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58쪽에 화단의 국화가 활짝 피어서 벌들이 많이 날아왔다. 이런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피어서에 어서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화단의 국화가 활짝 피었다. 벌들이 많이 날아왔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어떤 의미를 추가했냐면 그래서 라는 의미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의 의미가 어떻게 이어진 문장에 반영이 됐냐면 어서 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이 문장을 두 개의 헛문장으로 나눠볼게요.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된다. 내년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은 단순 나열이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그리고 라고 하는 의미가 추가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고등학생이 되고의 고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장도 공부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이 문장은 바람이 많이 분다 라는 문장과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라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반대되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추가된 의미는 하지만 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불지만의 지만의 형태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문장과 관련된 몇 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모두 손을 잡고 있었고 두 발도 모두 땅에 닿아 있었지만 그 이어진 모습들이 사실 다양했거든요. 손에 손잡고 이어진 것이긴 해도 비슷한 사람끼리 동등하게 이어진 느낌이 드는 사진이 있었고 또는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다른 하나를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진도 있었죠. 왼쪽과 오른쪽처럼요. 이와 비슷하게 똑같이 홈문장과 홈문장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진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진처럼 비슷한 것끼리 나란히 이어진 것,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진들처럼 두 대상의 차이가 있는 상태로 나란히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앞서 두 문장을 하나의 이어진 문장으로 합칠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추가가 되는 의미가 있었죠.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가 추가되어 문장이 이어질 때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 인과라고 하죠. 조건, 의도 등의 의미가 추가되어 문장이 이어질 때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정리해 볼게요. 대등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는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절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대등한 관계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열, 대조, 선택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헷갈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등에 해당하는 3가지를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유형을 앞서 봤던 예문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나열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준수가 노래하고 세인이가 춤춘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앞뒤 문장이 그리고로 연결되는 문장들, 이런 문장들을 나열의 관계에 있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조를 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너는 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배를 싫어한다. 동생은 김밥을 먹었지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두 문장 사이에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문장들을 대조의 관계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하나 더 있어요. 선택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교과서에는 이에 해당하는 예문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은 글씨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당하는 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꼭 적어두세요.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네가 결정해. 여기에서 든지로 연결되는 이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선택의 의미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밥을 먹을지 결정해. 네가 빵을 먹을지 결정해. 이 2개의 문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각각의 문장이 동등한 관계라서 그 순서를 사실 앞뒤로 바꾸거나 해도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어진 각각의 문장이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줍니다. 의미적으로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인과, 조건, 의도 등이 있습니다. 이 등에 해당되는 게 엄청 많아요. 양보, 배경, 선행, 결과, 중단 등등등. 근데 인과, 조건, 의도 말고는 교과서에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다루진 않을 거고요. 혹시 문제풀이 할 때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예문으로만 정리해 보자면요. 앞뒤의 문장이 인과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으로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어서 벌들이 많이 날아왔다.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을 볼게요. 비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비가 그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이라는 의미로 연결된 이 문장이 조건의 의미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도에 해당하는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교과서에 예문은 없지만 작은 글씨로 의도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예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 이 문장은 나는 공부를 한다 라는 문장과 나는 도서관에 갔다 라는 문장이 이어진 건데요. 공부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간 거니까요. 어떤 행동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는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의도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지만 이어진 문장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는 문장과 안 낀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